안녕하세요. 저 보건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 의과학부의 학부장을 맡고 있는 박재용 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서 동영상에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제가 막 말을 하고 있는데 딱 끊기는 동영상, 그래서 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바이오시스템 의과학부 소개를 좀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데, 저도 지금 이제 고3 학생하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을 아들로 두고 있어서 저도 이제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제 대상을 어디로 둘까 하다가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 우리 학부는 이런 학부예요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보시면 저희 바이오시스템 의과학부 참 어렵죠. 근데 이제 좀 나눠보면 바이오고요, 생명이고,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의과학부입니다. 그래서 의과학부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인간의 건강과 질병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인간 비율을 얘기할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에서 비율을 얘기할 때 인간의 그림을 놓기도 하고요. 보통 의과학에서 보면 이렇게 인간의 장기별로 나눠 보기도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좀 이렇게 얘기하면 어딘가에 그 생물학 교과서에 나온 것 같고 좀 딱딱해요. 인체의 구성, 되게 말도 딱딱하고. 어쨌든 우리는 알고 싶은 건 사람이고요. 사람을 알려고 했더니 철학적으로 사람을 알 수도 있고 인문학적으로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인간의 건강과 질병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기관계로 들어갈 거고요. 기관계에 들어가면 또 장기가 되고 조직이 되고 세포가 되고 점점점 가다 보면 뭔가 분자, 원자, 어딘가 우리가 수업을 들었을 때 화학의 처음이나 생물의 처음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과목들을 다 배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물학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 배웠다시피 대학에 오면 이런 과목들을 다 배웁니다. 그리고 앞서에서 생명공학부 교수님, 김대성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는 겹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두 학부가 어떻게 다르냐? 최종적인 대상을 어디로 두고 있느냐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굴까요? 접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 사진을, 증명사진을 딱 집어넣었더니 너무 늙어 보여서요. 나이 들어 보여서 몇 년 전 사진으로 붙여봤습니다. 누굴까요? 예.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사진이 옛날 빛깔이 되면 아마 제 사진, 제 옛날 사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닮았나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처음에 질문, 왜 아빠와 아들은 닮았을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아빠, 엄마 서로 닮아서 유전자가 반을 섞여서. 형제들은 왜 닮았을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근데 그 질문에서 답을 얻으려면 유전자가 뭔가 있을 거야. 그럼 유전자는 어떻게 작용할 거야? 내지는 형제 간에는 몇 프로 정도가 비슷할까? 이런 추가적인 질문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 실험이 있었어요. 1980년대에서 2000년도까지 한 20년 정도의 흥미로운 실험이 있는데, 방금 앞에서와 같은 질문, 기본적인 질문, 왜 닮았을까? 유전자가 사람을 닮게 할까? 이게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 수백 쌍을 추적하는 거예요. 추적해서 나이가 들어서 둘이 진짜 닮았을까? 일란성 쌍둥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정란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전적으로는 같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실험의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이 그림처럼 닮아 보입니다. 닮아 보이지만 체형도 다르고 뭔가 좀 건강해 보이고, 이쪽은 조금 질병을 좀 앓을 것 같고, 그죠? 유전자가 결정을 하긴 하는데 유전자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실험을 통해서 유전자는 중요한데 뭔가 또 다른 게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일란성 쌍둥이뿐 아니라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여러분이나 저는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좀 좋은 음식 먹고 그러면 이렇게 건강한 몸을 10년 후에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보시다시피 탄산음료 이런 좀 그런 음식들 맛있습니다. 안 좋다는 게 아니고 많이 먹었을 때
한 사람도, 동일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가 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유전자는 같은데 뭔가 환경적인 요인이나 시간적인 요인에서 변할 수 있다. 그게 요즘 말하는 후성 유전학, 에피제네틱스 이런 얘기죠. 원래 있는 유전학 말고 후성 유전학, 뒤에 나중에 유전이 변할 수 있다.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유전자 이게 이제 아까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이해하기가 쉽고 요거는 저희가 막 연구할 때 어떤 특정한 유전자를 연구하려고 들면 이런 그 많은 과학자들이 서로 노력해서 지금 서버에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웹소스에 이렇게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제가 연구한 하나의 유전자를 딱 쳐도 보면 브레인에 저는 이제 뇌를 연구하고요. 뇌에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장에도 있고 또는 여기 키드니 신장에도 있어요. 저렇게 생각하면 저는 뇌를 연구하지만 그 유전자가 동일한 유전자가 그 신장에서도 다른 기능을 하는 거죠. 다른 기능을 하죠. 그러면 이 유전자의 기능을 좀 알려면 그 유전자가 잘못된 질병을 알려면 저뿐 아니라 뇌를 연구하는 저뿐 아니라 신장을 연구하는 동료 과학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저희 연구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전문적인 지식이 저의 경우에는 뇌를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뇌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교수님들은 예를 들어 신장을 연구하고 또 다른 교수님들은 폐를 연구하고 뭐 또는 심장도 연구하시고 이러면 그런 교수님들과 같이 연구를 한다면 좀 좋아지겠죠. 뭔가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관련된 질병을 규명할 수 있고 질병의 치료법까지도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사람의 몸의 구조. 왜 손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구조는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기능을 항상 수반합니다. 이 부분은 의대에 가서도 똑같습니다. 모든 생물학을 다루는 모든 그 학문에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조를 알아야 기능을 알 수 있습니다. 구조와 기능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 구조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 구조가 잘못됐을 때 기능이 잘못되는 걸 배웁니다. 그 얘기는 정상적인 기능이 잘못되면 그것이 질병이죠. 그래서 질병을 우리가 연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의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화학이나 아니면 일반 생물학의 처음에 분자, 거대 분자 또는 그 세포 소기관, 세포 이렇게 배웠던 것들을 이제는 이렇게 2차원적인 게 아니라 그 인체의 장기 배열로 이렇게 나눠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또 딱 하나 저처럼 연구하는 뇌만 알아서도 될 수가 없고 또는 여기 근육 아니면 여기 소화기계 아까 말한 신장 다 알아야 한목적적으로 알아야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다. 이것은 이제 전체 크게 봐도 그 생물학 관련의 모든 과학이 다 기여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을 미래 과학을 선도해야 되니까 개념부터 그 우물 안에서 보이는 그 하늘만 본 그 개구리는 항상 그렇게 볼 거예요. 근데 실제 배우는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배워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볼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 학부가 추구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저희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를 소개시켜 드리면 12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저희 홈페이지 고려대학교 들어오셔서 보건과학대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제 초기 홈페이지만 잠깐 캡처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의생명과학 산업과 그다음에 바이오 또는 질병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마이크로바이옴 식품에 관련된 우리 인체 안에서의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것과 같이 해서 좀 그 시스템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미래 과학자를 양성하고자 저희 학부가 설립됐습니다. 2014년도
9월 달에 학과 체제가 합쳐져서 학부로 개설이 됐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12분의 교수님이 계시고요. 아까 동영상에서도 보시면 마이크로바이옴 하시는 분도 있고 신약 개발하시는 분도 있고 식품과 뇌기능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 이렇게 유전학도 하시고 면역학도 하시고 또 이렇게 뭐 종양학도 하시고 줄기세포도 하시고 아마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12분의 교수님들을 보시면 각자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생물신소재연구소라는 연구소 하나에 다 12분의 교수님이 같이 있어서 항상 서로 유기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방향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신임 교수님이 2분이 또 조인을 하셨고요. 그래서 점점 계속 교수님들이 늘어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앞에 그러면은 이제 너무 범위도 크고 12분의 교수님의 전공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저 학부에 들어가면 무엇을 배울까? 사실은 여러 가지를 12분의 교수님을 다 모시고 들어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그래서 제가 하는 부분을 일부 소개하면서 아마도 공통적인 성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생물학 관련 아니면 바이오시스템 의학부에 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아마 저와 비슷한 공통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과학자 이전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에 인간을 생각하고 그 인간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질병을 치료하고 신약을 개발하고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사람이 중요하고 주변의 친구들을 만나기 좋아하시면 아마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고향이 무주고요. 그러니까 무주구천동 지금은 스키장이 있는 데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거의 불이 안 들어올 정도로 그래서 밤이 되면 초롱불 좀 이해가 안 되시지만 제 때도 이해가 안 됐어요. 어쨌든 초롱불이 없어지면 밤이 깜깜해요. 깜깜하면 좋은 거는 별이 되게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별이. 그래서 별이 많이 보여서 그 당시에 별을 이렇게도 보고요. 이렇게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또 하나 그 몇 권 되지 않는 책들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닳고 다를 정도로 많이 읽다 보니 각종 신화에 관련된 얘기가 있고 별자리들 많이 있죠. 이게 제가 어렸을 때를 봤어요. 그리고 보면 어려서 시골집에서 계속 이 별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98년은 저에게 있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서 졸업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취직을 할까 아니면 계속 공부를 할까 또 하나의 고민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대학과 과를 선택하시겠지만 나중에 배우고 나서도 난 취직을 할까 계속 공부를 할까. 저에게는 이때도 그 신문에서 대개 뭐 한 100년에 한 번 온다고 뭐 유성우가 막 온다고 그래서 별을 보고 제가 이제 선천적으로 별을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는지 별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선택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저는 이제 어쨌든 그 이후에 한 20년 넘게 공부를 거쳐서 지금 교수가 된 거는 2002년부터 했으니까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대에서는 한 13년 정도 교수로 또 있었고요. 제가 이제 바이오시스템 의과학부가 되면서 이 의과학부에 처음으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스카우트 형태로 이쪽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찌 됐든 이 교수가 됐고 그리고 저는 뇌과학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다를 수가 있고요. 아까 저희의 학부에 오면 여러분만의 꿈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 꿈을 실현하는 데는 사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요거 다 배웠어요. 학부 때,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되돌리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학생들하고 저하고 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무한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는 여러분들이 꿈꾸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고요. 뇌 안에 보시면 이런 세포가 있어요. 요게 이렇게 보면 뇌는 뒤에 보면 1.4kg의 우주라고도 얘기하고 뇌 안을 보면 별 모양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세포라고 하는데 지금 요 모양이 그 별세포 모양처럼 생겼어요. 깜깜한데 저렇게 그 형광을 주면 깜깜하게 별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는 이 세포는 요거는 세포가 아니에요. 제가 아들하고 어딘가 호수로 놀러 갔는데 호수에 얼음이 얼었어요. 얼음이 얼었는데 이런 모양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발표할 때 딱 갖다 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어디 가서 보여도 저 세포 모양으로 보이는 거는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거기에 가 있으면 항상 주변이 나에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아니면 저의 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관심 있는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를 하면,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시간을 할애해서 하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왼쪽과 오른쪽 비슷해 보이죠? 왼쪽과 오른쪽 비슷합니다. 이건 답을 꼭 알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뇌 안에서 제가 바라보는, 실험실에서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뇌 안에 있는 세포고요. 요거는 천체망원경으로 보는 우주에서의 행성입니다.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1.4kg의 우주라고 뇌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건 뇌는 1.4kg의 우주라고 그러고, 그 얘기는 우리가 우주를 아직 많이 모르는 것처럼 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과학자로서 이렇게 성장하고 나서도 여전히 뇌의 신비는 다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미리 속단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문가가 돼도 여전히 많은 부분이 안 알려져 있을 겁니다. 어쨌든 최근에는 이런 뇌세포를 저희가 모사를 할 수 있어요. 실험실에서 오가노이드, 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조그맣게 만듭니다. 만들면 세포끼리 서로 막 이렇게 연결하고, 아까 밤하늘에 봤던 별하고도 많이 비슷하죠. 요거는 실제 살아있는 생쥐의 뇌를 쫙 잘라서 아까 말하는 제가 연구하는 별세포를 이렇게 염색을 하면 또 밤하늘에 반짝반짝하는 별처럼도 보입니다. 어쨌든 들여다보니까 예쁘다, 흥미롭다, 뭔가 호기심이 생기고 얘는 뭘 할까 질문이 생기면 여러분과 저는 공통점을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별 속의, 그러니까 뇌 속의 별세포를 저는 연구하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같이 연구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예로서 제가 바이오시스템 의학부에 있는 교수로서 저의 연구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보면 왜 별이냐, 이게 왜 별세포냐, 에스트로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름을 붙이면 에스트로, 우리가 키판에 보면, 문자판에 보면 에스트릭 바 있죠, 별표 모양, 에스트릭, 그거와 사이트가 세포입니다. 에스트로사이트. 그래서 별세포, 별 모양 세포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배열들이 이렇게 좀 네트워크 모양으로 잘 돼 있죠. 그 얘기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요 배열로, 의자가 있는 배열대로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 요 배열이 그냥 이렇게 남이 결정해 준 거냐, 아니면 여러분들끼리 서로 아름아름 친한 사람들끼리 아빠 엄마와 옆에 앉았느냐, 맞죠? 바로 옆에 보면 아버지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친구 있죠. 그런 식으로 이런 배열들 안에서도 뭔가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질서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뇌 속 세포, 이거 그림 보면, 그러니까 딱 보면 우리가 뇌라는 거는 많은 데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냄새도 맡고, 뭔가 이렇게 가시에 찔리면 아프기도 하고, 이런 신호들이 다 뇌로 올라가죠. 뇌에서는 그걸 다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다시 내려보냅니다. 이렇게 복잡한데요. 복잡한 것을 좀 더 간단하게 하면 세포 두 개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한 세포가 신호를 주려면 한 세포는 받고 반응한다. 어디서 본 것 같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거 0, 1, 0, 1 이진법을 쓰죠.
그죠? 그래서 뇌를 다른 사람들은 또 컴퓨터로 비유를 합니다. 우주로 비유하기도 하지만 컴퓨터로 비유합니다. 되게 간단하잖아요. 0과 1을 가지고 지금 컴퓨터가 구사 못하는 게 없죠. 그죠? 그렇지만 선생님이 그 여러분들 나이 때 아니면 고등학교 때는 아예 XP 거의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었어요. 컴퓨터 안에서. 근데 점점 진화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실험 동물의 마우스 생쥐의 뇌에서 인간의 뇌로 왜 이렇게 그 고등 지능이 생겼을까?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합니다. 그럼 이런 연구를 할 때 벌써 그 제가 말하는 말에서 뭔가가 들어온 게 있어요. 생물학만 좋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컴퓨터를 좋아한다. 여전히 바이오시스템 의학부에 오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데이터들은 이렇게 계속 그 발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가 또 필요해요. 최근에 뭐 인공지능 AI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AI 전문가가 바이올로지에도 속속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 본인들이 이제 컴퓨터를 좋아하고 근데 나는 생물학도 좋아하는데 컴퓨터도 좋아해. 그러면 예전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생물학을 가야 돼? 아니면 컴퓨터를 가야 돼?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걸 항상 열어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학뿐 아니라 다른 대학, 그 대한민국에서 교육편제상으로 무슨 학부 이렇게 딱딱 해놓은 것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의자를 배치해 놓은 것과 같아요. 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내가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항상 그 일을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가 흥미가 없으면 그 옆에 저쪽 열에 있는 친구한테 카톡을 보낼 수도 있고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다른 걸 할 수가 있잖아요. 와이어리스가 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생물학을 좋아한다, 물리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나누지 마시고 자기의 속성을 자기가 좀 잘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 생물학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의 활용 가능성은 그다음에 활용되는 분야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브레인 안에서는 이렇게 우리 잘 알다시피 신호등입니다. 하나는 저기 파란 신호등, 빨간 신호등 이게 두 가지가 조율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흥분하고 억제하고를 잘 조율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 너무나 단편으로 보는 거예요. 두 개뿐 아니죠. 그죠? 두 개뿐 아닙니다. 되게 많은 게 있습니다. 안 알려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도대체 남들이 요거하고 요것밖에 없다고 할 때 새로운 과학자는 다른 게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부분들이 그런 호기심 아니면 기존에 저게 맞아? 이런 약간의 좀 저항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 과학자가 가져도 좋은 덕목 같습니다. 이거 그림 보시면 사람들은 뭐 대다수 많이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뇌도 우리 지구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옛날의 철학자들은 지구가 커다란 사람의 세포 하나일 수도 있다. 이런 좀 황당한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그러니 이 지구라는 것도 보면 안 보이지만 저희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직접적으로 결합을 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결합하지 않으면서도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 단순하게 이런 구조만 가지고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구조가 만들어내는 기능이 딱 제한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과학은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대로 뇌 안에서 일어나고 뇌뿐 아니라 다른 장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흥미있게 공부하고 탐구하고 그다음에 자기와 좋아하는 사람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나는 뇌를 연구하지만 신장을 연구하는 사람과 그 격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통력. 그래서 친구를 좋아하는 거. 옆에 있는 사람 다시 말을 바꾸면 사람을 좋아하는 거. 내가 대상으로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덕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흥미로운 건 있습니다. 저기 보면 이게 뭐
옛날 얘기인데요. 뇌세포. 우리가 궁금한 거 있죠. 사람은 왜 이렇게 머리가 좋을까? 아니면 아인슈타인은 천재라는데 아인슈타인의 뇌와 인간의 뇌는 보통 사람의 뇌는 뭐가 다를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생쥐 뇌보다 사람 뇌가 커졌으니까 크기가 커지면 지능이 좋아지는 건가? 그럼 아인슈타인 뇌는 사람의 뇌, 보통 사람 뇌보다 더 커졌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딱 보다시피 조금 커 보이긴 하지만 엄청 2배로 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엔 뭔가가 있는 거고, 요 얘기는 1대9 정도가 그 우리 인간의 뇌에서는 신경세포가 10%라고 하면 그 외의 세포가 90%입니다. 생쥐의 뇌에서는 신경세포가 10%면 50%가 그 외의 세포예요. 1대5, 1대9. 그러면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건 뭘까? 저 점점 늘어나는 90%에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최근까지는 전부 10%를 막 연구를 했어요. 10%를. 근데 해보니 차이가 있긴 한데 더 없더라. 그러니까 점점 이쪽 연구 안 돼 있는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도 저기 우리 지구에서도 보면 오지 탐험한다고 하지만 대다수는 다 육지죠. 그래도 여전히 해양,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죠. 그쪽에서 뭐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는 이제 연구를 요걸 하는데요. 제 연구를 좀 줄이면 좀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흥분하고 억제하고 저 1.4km의 내니까 해와 달이 있어요. 서로 상응하는. 근데 그 외에 많은 부분에 별이 있어요. 우주라는 것은 해가 중요하고 달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도 중요하고 달도 중요한데 이 이름도 모르는 각자의 이름이 분명히 다 있을 텐데 통칭으로 그냥 별이라고 하잖아요. 저 별은 내 별이고 저 별은 옆에 친구 별이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이것들을 연구하는 순간 이 모든 걸 다 아는 순간 천문학자들은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 별들을 하나하나 밝혀내는 순간 전체를 알게 될 거고 뇌과학자들은 이걸 다 아는 순간에 우리 뇌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관심도인데요. 딱 보면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 저기 보통 고등학교 때 많이 보죠. 그래서 이거 저도 보통 옛날에 보면 저 과목이 어떤지 모르지만 윤리 과목 이런 데서 아마 이거 태극기 그리기 초등학교 때 해봤을 수도 있고 한데요. 이렇게 빨간색 이거 태극문이 잘 알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3, 4, 5, 6 이렇게 외웠어요. 그죠? 여기 보면 3개, 4개 어쨌든 짝대기로 3, 4를 만들 수 있는 방법, 5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이래서 3, 4, 5, 6 이걸 틀리지는 않습니다. 한 번을 외웠으니까요. 근데 이때 딱 보면 사람들이 많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인식이 여러분들이 뇌가 반응하거나 여러분들의 눈이 반응하는 것은 이렇게 딱 상징적인 거 빨갛고 파랗고 요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요 옆으로 가면 잘 몰라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모르는 것은 뭐냐면 이 백그라운드, 배경. 그죠? 배경 없이 까매질 수가 없고 배경 없이 하얗고 파래질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아마 이 태극기를 놔두면 요 하얀색에 대한 의미, 건강감리에 대한 의미 다 써 있지만 그걸 다 이해하지 않더라도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어떠한 학과 아니면 어떠한 그 직업 이거조차도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서 전문가가 돼서 딱 그 성인이 됐을 때 그 자리에 이렇게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왜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냐면 제가 대학을 갈 때에 지금은 이제 의과대학이 상당히 높죠. 근데 제가 대학을 갔을 때는 모든 대학의 의과대학은 한 4순위, 5순위였어요. 한번 다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의과대학이 이렇게 높아졌냐? IMF 되면서 직업의 불안전성이 되면서 저기를 가면 직업적으로 안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과학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학자의 속성이 있는지를 좀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과학자의 속성은 궁금한 게 있고 그걸 알아낼 때 재밌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행복하고 저는 제 아들들한테 사실은 내과학자의 길을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속성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거나 여러분들의 속성을 계속 지금이 아니더라도 좀 보셔야 될 거고요. 어찌됐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여러분들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이 좋아하는 걸 10년 후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조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길을 가는 것이 제가 이제 선배 과학자로서의 좀 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찌됐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 남들이 다 보는 두 가지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부분들, 그것들도 존재의 가치가 충분히 있고 그것을 다 알아야만 질병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래서 많은 부분이 알려져 있죠. 이쪽 부분이 잘못되면 뇌질환, 그러니까 조현병도 생기고 관질도 생기고, 그러니까 관질은 최근에 이제 내전증이라고 그러죠. 이런 질병들이, 뇌질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뇌 속의 별세포 뒤에는 조금 더 복잡하니까 살짝 그냥 넘어갈게요. 뇌 속의 별세포 저는 2002년부터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별세포가 아까 말했다시피 하늘에 있는 별도 하나냐? 되게 많잖아요. 저희 보시면 세포 모양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 달라요. 아까 질문, 구조가 이렇게 생겼거나 다리가 이렇게 생겼거나 구조가 다르면 기능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너무나 다 알 텐데 지금은 그냥 얘네들은 똑같아라고 보는 그런 단계의 수준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더 성장했을 때쯤 돼서는 이 세포는 뭐가 다르고 이 세포는 무슨 기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알려지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요 세포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기본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친구하고의 얘기. 제가 교수로서 좋아하는 것은 학생들하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의 얘기를 받아주거나 나의 얘기에 도움을 주는 거.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커뮤니케이션이 제가 주로 연구하는 건데 단백질 상호작용, 상호 어떻게 작용하냐, 아니면 세포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냐,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냐, 이것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숙제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 학생들 눈을 계속 이렇게 한 번씩 아이 컨택을 하는 것도 지금 얘기가 잘 들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궁금해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구죠. 그러면 이게 지구를 어떤 사람들은 세포 하나라고도 생각을 해요. 이 안에 수억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죠. 지금 저희는 여기 모여 있어요. 뭔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어느 나라가 잘 사는지, 어느 나라가 저 지구라는 하나의 세포를 가장 잘 리드하고 있는지, 그거 보려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항공망이거든요. 항공망이 어디로 가장 많이 가 있느냐, 커뮤니케이션이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나느냐가 전 세계를 누가 리드하고 있느냐를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여기 북미가 많죠. 그렇죠? 유럽 많죠. 여기 딱 넘어오면 이쪽에 일본, 우리나라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도 과학 분야에서는 전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저희 학부에 오고 미래 과학자로서 성장을 하게 된다면 그 빈도는 여기서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과학자로서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과학자의 본인의 성취도 있지만 그 과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나라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여기에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조금씩 더 증가하는 그런 걸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세포 하나에서는 이렇게 많은 서로 커뮤니케이션, 제가 요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보면 이 세포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뇌 지도를 만들죠. 우리가 어딘가에 가서 딱 볼 때 전혀 모르는 데 가려면 요런 하다못해 요런 정도의 지도라도 있어야 그쪽 가면 무슨 기능에 뭔 기능에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맵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디에서 어떤 세포가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는 제가 뭐 이런저런 논문을 썼다. 여기 보면 별세포의 기능을 잘 몰라요. 이런 기능을 잘 모르고 있는데 선생님이 한 7년 이상의 연구를 해서 뭐 이런 논문을 썼고, 그리고 이런 이 채널을 가지고 이게 이제 채널 이름인데요. 채널 이름을 하고 이제 뭔가를 하나를 찾고 나면 이게 과학자가 내가 거기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달에 처음 올라가서 깃발을 하나 꽂는 것처럼 과학자는 논문을 이렇게 발표하고 나면 되게 흥분이 돼요. 이렇게 내가 뭔가 몇 번에 흥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처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두 번째 검증했을 때 여러 가지로 해봤더니 그게 맞아. 세 번째 동료 과학자들이 다 인정해줬을 때, 그래서 이게 정설이 될 때를 그 매 순간순간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를 느끼는 거, 뭔가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밝혀내고 그걸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런 것들이 재밌다고 하면 과학자가 될 충분한 소양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데다가 이렇게 딱 깃발을 꽂으면서 네이밍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보면 트랙이라는 건 제가 앞에 본 요 채널이거든요. 요 채널 트랙. 근데 저는 이제 트래킹 인투 더 스타셀. 아까 스타가 이제 에스트로사이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에스트로사이트 별세포로의 여행 아니면 이렇게 그 산책 뭐 이런 얘기를 제 이름으로 붙이고 그걸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뭐 논문도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이제 리뷰 논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연구 논문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런 예측하는 그런 논문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가고요. 그래서 저희 보시면 이렇게 뇌에다가 유전자를 집어넣기도, 이거 생지입니다. 생지에다가 짓고요. 제가 가지는 생지 라인은 전 세계에 없는 생지를 한 5종을 갖고 있어요. 올해가 때마침 경자년이죠. 경자년이라서 많이 아마도 신문지상에서 생지가 과학계에 어떻게 기여하느냐 이런 것들 많이 특집 기사로 났던 것 같은데, 저 또한 생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문을 내고 있고요. 제 목표는 이거는 아마도 끝나지 않는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제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뇌질환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동안에는 그냥 몰랐던 왜 그런 질병이 생겼는지 몰랐던 것들이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자꾸 원인과 질병이 규명되게 돼 있어요. 여전히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은 기본적인 뇌 기능도 모르고 그것과 관련된 질병도 모릅니다. 여기를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뭘까요? 거의 제 발표의 마지막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이거를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 머리에는 이게 나타나요. 그죠? 근데 진짜 이걸까요? 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어떤 미술관에 저 그림을 딱 부려서 어떤 어린 애하고 엄마랑 가서 이게 뭘까? 저것만 이 위에 것만 있는 거예요. 위에 것만. 그랬더니 애는 이거 모자라고 주장을 하고 엄마는 읽었거든요. 책을 읽었으니까 아니야, 이건 코끼리를 먹은 보아뱀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사실은 맞을 수가 없어요. 그죠?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니면 부모님이, 저도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좀 섣불리 애가 생각하는 시간을 안 기다려주고 안 기다려주고 이게 답을 먼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상력은 이대로 놔두는 데 있어요. 이대로 놔두는 데.
이대로 놔두고 여러분들만의 색깔로 칠해보고 돌려보고 뒤집어보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자기를 잘 알아야 내가 좋아하는 걸 알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을 찾으면 평생 후회 없이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어요.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인간을 들여다보는 게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에서 제가 브레인 그렇게 보니까 제가 우리 학부의 브레인이라는 건 아니고요. 학부장을 맡고 있고 브레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뇌를 연구하고 있고요. 다른 교수님들 다른 장기 연구하시면서 같이 놓고 보면서 항상 질문은 이거 퀘스천입니다. 질문. 저희 뭘까? 저 질병이 뭘까? 저 세포가 뭘까? 항상 질문을 놓고 있습니다. 답을 얻어도 좋고 답을 못 얻어도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질문하는 만큼 질문의 횟수가 많아지는 만큼 질문의 강도가 커지는 만큼 답은 얻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두 가지 그림인데요. 아까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거인 어깨 위에서 난장이 보통 과학자들이 내가 무언가를 발견을 했는데 그때 발견하면 나에게는 지도 교수가 있습니다. 그죠? 선배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배 과학자들이 거인이고 그 거인들이 쌓아 올린 지식의 위에 내가 하나 딱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멀리 볼 수 있었다라고 표현할 때 많이 언급되는 그림입니다. 그렇지만 요 위에 있는 사람 아마 요 위에 있는 사람 나는 어딘가를 가고 싶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될 거고요. 저는 아마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에 지원해서 저희 학부에 제자로서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도 이렇게 질문과 또는 이렇게 질문을 계속 질문과 대답을 하다 보면 이게 맞든 틀리든 질문과 대답을 계속하다 보면 구체화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과학자의 숙명은 이건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겁니다. 계속 이게 시지프스 신화는 알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신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바위돌을 산 위에까지 올려보내면 산 위에서 다시 떨어지고 그럼 다시 올려보내고 이걸 무한 반복을 합니다. 그런 무한 반복 속에 아마 과학자의 삶이 그럴 수도 있어요. 무한 반복 계속 뭔가를 탐구합니다. 근데 그 탐구가 어떤 고통이 아니고 이 안에서 이게 맞나 틀리나 이 얘기를 계속 주고받고 있어요. 저 혼자서도 주고받고 있고 옆에 사람하고도 주고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소통, 집중하거나 소통하거나 그런 성향들이 있으면 그 대상이 이런 질문과 답을 얻는 것은 모든 과학이 가지는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부가 아니더라도 과학자가 되고자 하면 항상 질문을 하시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 답이 본인이 만들어내지 못하면 여러 사람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상이 사람이고 사람의 건강이고 사람의 질병이라면 그것이 바이오시스템 의과학부가 지원할 만한 충분한 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